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물질에는 크게 세 가지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컵 안에 찾을 수 있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물질은 무엇인가요? 콜라를 지금 얼음이 들어있는 컵에다 따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고체는 얼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액체 같은 경우는 물이나 탄산음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는 공기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지금 세 가지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상태의 특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입자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입자 모형은 입자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 입자 배열의 불규칙한 정도, 입자의 운동성 등을 이용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동전은 고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 같은 경우는 액체, 그리고 하늘에 있는 공기는 기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은 상태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는 고체 같은 경우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액체는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대부분의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고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양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고체 같은 경우는 모양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레고 조각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이유도 고체 때문이라는 거죠. 액체 같은 경우는 모양이 담는 용기에 따라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 조금 특이한 액체인데요. 금속으로 되어 있는 액체입니다. 이 액체 금속인 수은을 잔에다 따르니까 이 잔 모양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 같은 경우는 모양이 담는 용기에 따라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선의 모양에 따라서 기체가 당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피 같은 경우는 고체 같은 경우는 부피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각설탕의 부피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부피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액체 같은 경우도 부피가 일정합니다. 우리가 우유를 1리터 정도 사가지고 왔는데 집에서도 1리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리터가 변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체 같은 경우는 부피가 일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라든지 압력에 의해서 쉽게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열기구가 팽창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되는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체는 압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레고를 밟고 있는 우리 발이 압축이 되겠네요. 액체 같은 경우는 거의 압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체가 압축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병이 터져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체는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쉽게 변합니다. 압력을 가하니까 풍선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가열했던 이 풍선을 온도를 식히게 되면은 풍선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를 낮추니까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면서 압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고체 같은 경우는 흐르는 성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차라리 좀 약한 고체 같은 경우는 부러져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액체 같은 경우는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라떼 아트 같은 것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람이 분다, 기체가 흐르는 성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성질로는 고체는 대체적으로 단단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부셔버릴 수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액체는 상황에 따라서 물질을 용해시킬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만드는 것도 용해고요. 이렇게 특정 물질을 녹이는 것도 용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는 용기를 가득 채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액체고 여기 있는 건 기체인데요. 기체 같은 경우는 담는 용기를 가득 채워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입자를 눈으로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은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입자 모형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간단한 모형으로 이용하여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가 막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면 고체인 거고, 조금 흐물통하게 배열되어 있다, 그러면 액체. 완전히 공간이 벌어져 있고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기체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입자 모형을 대체적으로 동그라미 모양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선 그렇고요. 중학교 2학년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서 미키마우스 모양이나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입자 배열을 플래시로 한번 살펴보자면요. 고체 입자는 아예 멈춰있지는 않습니다.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있고 입자 간의 인력이 가장 크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액체 상태가 되면 입자 간의 인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움직임이 고체보다는 자유롭습니다. 입자 간격이 벌어지면서 부피가 약간 커졌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기체가 되게 되면은 입자 간의 간격이 제일 크고 입자 운동도 제일 활발해지게 되고 가장 불규칙해지게 됩니다. 자, 입자 모형의 유용성을 살펴보면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서 입자의 운동이 나타날 때 모형을 이용하면은 참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를 입자 배열의 변화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 화학 반응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입자의 재배열로 통해서 물질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입자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나 입자 배열의 불규칙한 정도, 입자의 움직임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입자 배열의 형태로 정리를 해볼 텐데 여기는 어딘지 아시나요? 그렇죠.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번 고체, 액체, 기체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고체입니다. 중문 대포에는 이렇게 제주도에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443호이고요. 대표적인 현무암 지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체는 바로 이 현무암 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약간 육각기둥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주상절리거든요. 우선은 이 고체의 특징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그리고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입자의 움직임이 매우 둔하게 운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있죠. 따라서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흐르는 성질 또한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액체 같은 경우는 여기 바다 부분이 액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입자 사이 거리가 고체보다는 멀지만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편입니다. 그리고 고체보다는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양은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피는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모양이 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흐르는 성질도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체인데요. 기체는 이 제주도의 맑은 공기를 우리가 기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주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이 바람도 기체의 흐름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입자들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자유롭고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람처럼 흐르는 성질이 있고 온도나 압력에 의해서 쉽게 부피가 변한다는 사실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의 입자 배열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체 같은 경우는 입자들이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액체 같은 경우는 고체보다 인력이 작아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약간 벌어져 있죠. 기체 같은 경우는 운동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벌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방금 전에 말했던 입자 사이의 상대적 거리, 입자 배열의 불규칙한 정도, 입자의 운동성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입자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는요, 고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액체 같은 경우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고체보다 조금 더 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자 배열의 불규칙한 정도에서는요, 고체 같은 경우는 입자 배열이 매우 규칙적이죠. 그런데 액체 같은 경우는 불규칙적이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 매우 불규칙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자의 운동성은 거의 없지만 제자리에서 진동할 정도라는 거 확인을 했었고요. 액체 같은 경우는 고체보다는 불규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 입자의 운동이 매우 활발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교과서에서 우리 교실 환경을 고체, 액체, 기체로 비교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고자 하는데요. 자, 수업 시간에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고체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거리가 매우 가깝고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고체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쉬는 시간 같은 경우는 액체에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비해서 학생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교실이라는 범위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는요, 이제 학교 시간 이런 것들로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학생들의 거리가 멀고 넓은 공간으로 활발히 움직이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자유도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학교 생활을 고체, 액체, 기체로 비교도 해보았습니다. 이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는 부피가 일정하며 흐르는 성질이 있다. 부피가 일정하다고 했나요? 아니죠.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쉽게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이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는 기체가 액체보다 더 멀다. 제일 먼 게 어떤 거였죠? 기체였죠. 그 다음이 액체, 그 다음이 고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맞는 말이고요.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 모양과 부피가 일정한 상태를 고체라고 했었고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가 일정한 것은 액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입자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도 있었고 입자 배열의 불규칙한 정도 그리고 입자의 운동성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들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액체와 기체는요, 고체보다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합니다. 따라서 흐르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모양이 담는 용기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물질의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자,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 맞는 말이죠. 기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다. 맞는 말이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것은 기체이다. 맞죠? 입자가 가장 규칙적으로 배열된 것은 고체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액체는 모양은 일정하지만 부피는 일정하지 않다. 틀렸죠? 모양이 일정하지 않지만 부피는 일정하다라고 했었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기체 상태의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다. 아니죠. 매우 불규칙적이죠. 입자가 거의 운동하지 않는다. 너무 활발히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매우 활발히 운동했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입자의 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비교적 자유로운 거는 액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고체보다 조금 더 멀다. 이 조금 더 멀다라는 것도 액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번은 고체고 4, 5번은 액체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고체, 액체, 기체로 되어 있는 물질은요, 다른 상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변신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러한 것을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박.